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 전 공부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입학 전에 공부 많이 하고 가야 되나요?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국어나 수학 등의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을 같은 자리에서 30분 이상 정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 40분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1시간 수업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표현활동 시간이 많아요. 이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자르거나 붙이는 활동들을 미리 해본다면 학교에서의 표현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발표를 잘하는 아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발표를 잘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소리가 큰 아이도 갑자기 발표를 하라고 하면 주눅이 들거나 소리가 작아지기도 하죠. 이건 이제 평소에 말할 때와 발표할 때를 이원화해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이제 발표 훈련이나 습관을 길러준다면 아이들이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온 가족이 둘러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을 말을 하고 그 이유와 함께 얘기해보자. 이런 주제가 있다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나는 오늘 우리 엄마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몸이 피곤한데도 닭조림을 준비했어서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배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시범을 보이고 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또 장난스럽게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잘 어떤 보상을 통해서라도 주 3, 4회 또 매일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발표 훈련이 되어서 낯선 학교 현장에서도 발표를 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리가 기본적으로 작은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이제 담임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5년 동안 발표를 한 번도 안 해서 별명이 묵비권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도 우리 함께 연극 훈련과 발표 훈련을 통해서 학예 때 크게 발표를 해서 부모님이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소리가 작은 아이들을 어떻게 발표 훈련을 시킬 수 있느냐, 한 가지를 예를 들게요. 방에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엄마는 부엌이나 거실 같이 좀 떨어진 곳에서 오늘 너가 먹고 싶은 간식이나 반찬을 단어로 얘기해라. 문을 닫으면 안 들리잖아요. 이제 더 크게, 안 들려 더 크게 하면 아이가 배에 힘을 주고 절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주면 점점 아이들 울림통이 커지면서 목소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는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문장으로 열심히 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소리를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오늘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책도 많이 궁금해요. 책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 아이들이 움직이는 영상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영상은 아이들의 시선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정적인 책은 뒷전이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는 것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갑자기 줄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힘들어하겠죠.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이런 짜증을 내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놀이 활동이나 관심 있는 책들을 이렇게 준비해 두면 심심해서 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이 책이 필독도서다 싶어서 엄마가 원하는 책을 권하게 되면 가뜩이나 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더 싫어하게 됩니다. 만화책이 됐든 그림책이 됐든 좀 수준이 낮아 보이는 책이 됐든 아이가 원하는 책을 읽도록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걱정은 5, 6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만화책만 보는 것. 어떤가요, 과연? 만화책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일단 문자에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참 만화책을 읽다가도 어떤 시점이 되면 줄글로 갈아탑니다. 아이가 만화책을 읽을지 말지의 결정은 아이가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정하는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중에서는 만화책을 많이 읽다가 절로 속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수능 때 그때 엄청 유리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학년 교과서도 궁금해요. 1학년 교과서는 크게 교과 활동에 해당하는 교과서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있는데요. 1학년 교과를 먼저 학습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3, 4주 정도는 우리들은 1학년 책이라는 교과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통합교과 등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도 나와 있으니까 학부모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1학년 교과서에는 짝지책이 있어요. 국어와 국어활동책이 짝지책이고요. 수학과 수학 읽힘 책이 짝지책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통합교과가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제 중심의 교과서로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체험학습도 궁금한데요. 가정에서 현장 체험학습도 가능한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가거나 아니면 친인척 방문 등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학교에서 보통 결석으로 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는 가족 동반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학기별이나 또는 학년별 날짜가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약속된 시간이나 기일 전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학교장님의 허가가 난 뒤에 체험학습을 다녀오시고 그다음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족 동반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사항 그리고 안내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학습 그리고 발표 가정체험학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편에도 만나요.